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증상자로 분류된 21명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관을 중국 현지 공관에 파견해 교민 보호 활동을 하고 현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애플이 삼성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세 부과를 면제해줬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중국, 일본, 멕시코 등과의 무역 협상 성과를 자찬하고 한국과의 FTA 개정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가 195건으로 목표였던 100건의 2배 가까운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200건 이상의 승인 사례가 나오도록 지원하고 심의 과정에서 갈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부처별로 갈등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점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로공사는 오늘 전국 교통량을 476만 대로 예상했고 귀성길 정체가 오후 6시에서 7시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내일 오후 6시에서 7시께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 이제 연휴가 하루도 남지 않았다라고 전해드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당장 내일이면 설 연휴고요. 지금 오후 근무하지 않고 퇴근하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시장 상황은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한 폐렴 여파가 시장을 누르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폐렴의 지금 감염 속도가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른 모습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지금 이게 발생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데 우한시 같은 경우에 지금 대중교통 이용이 전면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시 자체가 봉쇄가 됐고 이곳의 특성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학교와 연구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이동이 좀 잦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중국 당국에서도 우한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봉쇄령을 지금 펼치고 있긴 상황인데 폐렴 전파 여부가 굉장히 관건인 상황인 거죠. 지금 근데 뭐 태국이나 필리핀에서도 의심 환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안정을 찾아가던 시장이 다시금 밀립니다. 그리고 조정의 빌미가 나오자 전기전자 업종 등 덩달아 밀리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현대차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지금 굉장히 또 잘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밑에서 받쳐주긴 하는데 시총 상위주들이 밀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이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안 좋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업종보다는 테마성 위주로 지금 움직입니다. 하루는 마스크 가운데에서도 이쪽 섹터 그리고 뭐 하루는 또 어떤 섹터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정신없게 움직이는데 이 부분 좀 체크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좀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은 WHO에서 우한 폐렴에 대한 비상상태 여부를 지금 하루 미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이니까 오늘 저녁 지나고 나면 비상사태를 지금 WHO 가입 국가를 대상으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사안이 지금 중하다라고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244.79입니다. 1% 가까이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259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져 내려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지금 좋지가 못합니다. 다음 볼까요? 보시면 개인이 4,467억 원을 사고요.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갑니다. 6%가 넘게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는데 실적 지금 잘 나왔고요.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정보경 캐스터가 짚어줄 예정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보시면 현대차도 잘 달립니다. 지금 뭐 영업이익 잘 나왔고요. 2020년에 V자 반등 기대하고 있다. 지금 체질 개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현대차 어제 8%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3%대 13만 원 시원하게 회복을 합니다. LG화학, 셀트리온 빠지는 가운데 삼성물산도 지금 실적 호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뭐 30% 캡 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삼성전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LG생건부터 KB금융까지 전체적으로 빠지고 금융주들이 좀 오늘 낙폭이 크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좀 덜 밀리는 게 아무래도 뭐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가 주를 이루지만 시총 상위에 테마성 업종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내리는 종목보다는 테마성은 지금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찾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보시면 687까지 지금 고점 찍고 쭉 빠져 내려오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HLB, CJNM 좀 오르면서 출발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어제 급등 나왔었거든요. 살짝 밀려 내려가고 펄어비스가 그동안 좀 눌려 있다가 오늘 하락장에서 지금 5%가 넘게 올라와 줍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합권 유지하는 가운데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KMW부터 파라다이스까지 전체적으로 밀리고 휴젤 호실적 얘기 나왔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메디톡스 휴젤도 같이 밀려 내려갑니다. 중국 관련해서도 사실 매출이 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고요. 다음 볼까요? SK머티리얼즈부터 매지온까지도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정리하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재 업종들 시총 상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업종들 자체가 밀리다 보니까 지수는 밀려 내려가는데 면면을 따져보고 테마주들을 좀 시총 1,000억 원 미만대 테마주 보면 올라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종잡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1167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아무래도 지수가 밀리고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이 좀 뒤숭숭하다 보니 환율이 지금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달러 강하게 움직이네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목요일 장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한 폐렴 여파에 양시장 파란불을 켰고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좋은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바디텍메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시총 32조 원을 넘어서면서 시총 3위에 올랐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6% 넘게 올랐습니다. 48만 1,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꾸준히 올라주면서 최고가 49만 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데 이어서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까지 올랐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30%, 매출액도 75%가 넘게 늘었습니다. 고판가 제품의 집중 생산과 공장 가동률 개선이 이번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현대차도 깜짝 실적의 이틀째 상승 중인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2.76% 올랐습니다. 13만 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현재는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데 이어서 올해 실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시총 30조 클럽 가입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수익성 높은 프리미엄 SUV 시장 진출과 GV80 계약 물량을 감안하면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우한 폐렴 관련주들 여전히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바디텍메드가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하루의 흐름도 살펴보시면요. 오전장에 수직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우한 폐렴 사망자 수가 17명, 확진자 수도 5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바디텍메드가 급등했는데요. 이 바디텍메드는 중국에 특화된 체외 진단 전문 기업으로 감염 진단 시약 점유율 1위라는 부분에 오늘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재무성 소식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본 재무성이 지금 작년 12월 무역 통계 발표했는데 13개월째 감소입니다. 한국과 이게 무관치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좀 관련지어서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일본의 그 수출액이 13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적자를 지금 기록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우선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 이 불매 운동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부분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은 6조 5,771억 엔으로 전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보다도 6.3% 줄었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도 6조 7,296억 엔을 1.9%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든 수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무역에서 1,525억 엔의 적자를 보이면서 2개월째 좀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와의 교역은 작년 7월에 수출 규제 이후에 불매운동 여파로 좀 위축세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우리나라 수출액은 4,022억 그리고 5,800만 원으로 16.2% 줄었고요. 수입액은 2,816억 5,900만 원으로 역시 11.1%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일본은 우리나라 상대로 1,205억 9,900만 원의 어떤 무역 흑자를 좀 보였지만 1년 전보다는 규모가 26%좀 작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품목별로 보면은 이제 수출 규제 그리고 불매운동 영향이 있는 쪽에 우리나라의 수출폭이 크게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료품 같은 경우는 31.5%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와 장치들 같은 경우는 47.2%가 감소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68.6% 감소한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일본의 주력 수출품이죠.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전체 수출 기록에 가장 악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그 관계 악화에 따라서 역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영향이 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에 일본산 자동차의 우리나라의 판매가 같은 기간 재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은 우선 2019년 일본차의 한국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해서 22% 감소한 23,400대를 좀 기록했는데,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년 대비해서 18% 감소한 약 1조 870억 원, N으로 봤을 때는 1,027억 엔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차의 전체 판매 대수 같은 경우에도 약 27만 5,100대를 기록하면서 우선 일본은 이 수치만 본다고 한다면 독일, 미국에 이어 3위를 좀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 7월에 일본 정부가 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이후에 확산됐었죠. 이 노재팬 운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에 좀 발표했던 각 업체별 판매 대수를 보면은 이 도요타가 전년 대비해서 35.7% 감소한 1,611대, 그리고 렉서스가 8.2% 감소한 12,241대, 그리고 닛산이 39.7% 감소한 3,049대로 부진을 계속 이어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혼다죠. 혼다 같은 경우에는 대폭적인 할인 행사가 나와주면서 이 가격이나 전략 효과를 보면서 전년 대비해서 10.1% 증가한 8,760대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본의 그 제품 불매 운동 영향이 올해 상반기 때까지도 이 수출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영향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불매 운동에서 수혜주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이 관련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포스코 케미칼은 LG화학에 3년간 1조 8,533억 원 규모의 양극재 납품하는 공급 계약을 최근에 좀 체결했는데요. 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50%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양극재의 품질에 따라서 이 전기차의 주행 거리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기존 음극재 회사죠. 포스코 캠텍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이 포스코 ESN과 합병하면서 이 사명을 변경한 게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이 배터리 소재 회사로의 성장을 좀 본격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은 주요 고객사인 LG화학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2022년까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고요. 이번 계약 규모는 포스코 케미칼의 2018년 매출을 5천억 원 가까이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모회사죠. 이 포스코와 사업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재료 수급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양극재의 주요 원료인 리튬 사업에 진출하면서 상업 생산을 좀 앞두고 있어서 향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도 이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과 벨기에 같은 해외 업체들과 비교해서도 이 경쟁력 있는 업체라는 평가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포스코가 뒷받침하고 있어서 재료 조달이 좀 용이한 점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생산 능력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의 성장은 이 배터리 소재 국산화에도 의미가 클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수급 문제가 불거진 바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일본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지금 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한 1차적인 수혜가 작년에도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 외에도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 덕분에 작년에 일본 수출 규제 당시에도 이 배터리 업계는 수급난을 겪지 않았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안정적인 이 양극재 양산 체계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은 작년 8월부터 광양 율촌 산단 내에 축구장 20개 크기죠. 16만 5,203제곱미터 면적으로 연간 9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오는 3월에 2단계 2만 4천 톤 규모의 증설 완료되면은 이 광양 공장은 연 3만 톤의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포스코 케미칼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현대차 어제 호실적 발표하고 지금 훨훨 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테슬라가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양 각 국가가 영위하고 있는 구체적인 캐파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 대표하는 자동차 업종 아니겠습니까?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오늘 현대차 주가 좋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이 GM과 포드 시총 합친 것보다 많은 상하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테슬라가 작년 말이었죠.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이 모델 3의 인도를 시작하고 이 독일의 공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지면서 테슬라의 주가에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시총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성과급도 얼만큼 받을지도 시장에 관심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봉실적 발표하면서 우선 사봉실적이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어느 정도 갖고 갈까도 지금 현재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4분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도 4.5%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개선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이상의 작년의 이상의 실적을 나올 것으로 좀 평가가 지금 되고 있고요.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SUV 쪽 비중 확대, 그리고 특히 이제 GV80과 G80 또 GV70 같은 이 럭셔리 라인업이 연달아 출시됨에 따라서 이 제네시스 매출과 이익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그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죠. 이 엘리언 매니저먼트가 이 현대차 그룹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오버행 이슈도 해소된 점도 현대차의 주가를 향후에 좋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안에 현대차의 주가도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과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칼럼 시간이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한 폐렴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에 중요해서 지금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소식 관련해서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새벽 1시에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571명이 지금 환자가 발생했고요. 이 중에 이제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12월 4일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음에도 정보 공개를 작년 12월 31일 날에 돼서야 공개를 했는데요. 3주간 쉬쉬하는 사이에 방역망이 뚫렸고요. 이제는 수억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춘절 연휴랑 맞물려 있으면서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던 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그 전염병이 발생하면 1단계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거, 2단계가 사람간 사람 전염, 그리고 3단계가 치료하던 의료진이 전염되는 경우인데요. 현재는 3단계까지 들어갔고요. 문제는 북경에서 파견된 전문가 그룹까지도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현재 그 발생했던 우한 지역 같은 경우는疾병 발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4단계에 갑작스럽게 근접했다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경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름 자체도 좀 생소하잖아요.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하는데 우한시에서 있어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체가 뭡니까? 네, 우한시 같은 경우에는 1,100만 명 정도가 사는 상당히 교통의 요지인데요. 중부 지역뿐만 아니라 홍콩과 베이징으로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가 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해산물 도마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000평 정도 되고요. 1,000개의 점포가 밀집되다 보니까 생선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닭, 뱀, 토끼, 쥐 같은 동물들도 많이 취급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쥐의 해이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도 애완용 쥐가 최근 들어와서 한 마리당 100유엔씩에 팔릴 정도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쥐가 대량으로 도매 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감염원이라든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고요.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정보는 2002년 사스 때죠. 그와 비슷한 유전자 특징이 한 70에서 80% 확인이 됐지만 정확하게 단백질이 몇 개인지 병원성 유무를 알려주는 유전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사스 때보다 사람 간 감염이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WTO가 오늘 경고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중증 폐렴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게 좀 데자뷰가 돼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민감하다 이런 분석 기사들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민감해하는 건가요? 네, 사스가 대유행했던 2007년도에 보면은 32개국에서 무려 8,098명이 감염이 됐고요. 17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사우디에서 발생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현재 진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메르스로 인해서 무려 858명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감염원 같은 경우에는 사스는 박쥐로 바뀌어졌고요. 메르스는 낙타였지만 현재 지금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감염원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 증식, 발병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감염원이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 신종 바이러스의 감염력뿐만 아니라
병원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또한 그 인간이 인체 감염이 계속됐을 경우에는 증식되는 속도뿐만 아니라 확산 범위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변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는 현재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사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유행이라고 이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간에 사스가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잖아요. 비교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때하고. 네, 2002년도에 발생한 사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국이 첫 감염 사례를 확인하고 공표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이때 초기 진압이 안 되면서 초기 10명 이상의 그 슈퍼 전파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못했고요. 또한 격리를 시키지 못해서 대유행을 초래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사스 때보다는 정보 공개가 좀 빠르긴 했지만 3주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슈퍼 전파자들이 이미 20여 개 도시로 확산이 된 상태고요. 또 민족 대이동과 맞물려서 한 명이 100명을 넘게 전염시키는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스의 경험으로 인해서 신속한 공개라든지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빨리 WTO의 그 경고대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세계의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검역과 같은 공중 보건과 관련해서 좀 더 힘쓰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 패닉 상태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중국 쪽에 안이한 초기 대응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봐도 좀 정부 통제에 필사적으로 매달려갖고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만 했고 방역에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초기 대응에 왜 실패했는지 좀 들어볼까요? 자세히. 네, 우한시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야 그 시장을 폐쇄시켰고요. 또 우한시 안에 오늘 11시서부터 공공교통과 관련해서는 전부 통제에 들어가는 뒷북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감염 확산을 도저히 막지를 못하면서 국제적인 신뢰 상실뿐만 아니라 혼란까지도 초래됐는데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민의 이익보다는 당의 체면이라든지 권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늘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세계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애완용쥐를 판매한다는 그 자체가 그 세계적으로 경악을 일으켰는데요. 이 때문에 뒤늦게 시장을 폐쇄한다든지 여행 금지령 같은 쪽을 내려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세계적으로부터 아무래도 좀 그 안 좋은 인식을 받게 됐던 게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효과적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번 이슈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우한폐렴 예방법은 따로 없나요, 지금은? 네, 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열이 나고요. 콧물이나 기침, 두통, 오한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제대로 휴식만 취한다면은 감기약 처방만으로도 충분히 좀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좀 나쁜다든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폐렴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항생제라든지 해열제를 투약하면은 아무래도 합병증을 좀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급적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피해 주셔야 되겠고요. 눈, 코, 입을 청결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식사 전에는 손을 씻고야 되겠고요. 또 알코올 소독을 이용해서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침투를 막는 것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유행을 막기 위해서 세계적으로도 노력을 할 텐데 지금 어떤 노력들이 되고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네, 그 WTO 같은 경우에 오늘 제네바에서 긴급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발동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 제공이 중국에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와 관련해서는 비상사태는 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사스 때 사망률이 9.6% 이렇고요. 또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무려 34% 정도 되는데요. 우한폐렴은 이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게
꼭 100년 전이었죠.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기 때문에 신형 그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뭐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접촉자와 관련된 감시가 강화돼야 되는데 우한 지역을 비롯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병합 그 시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취약하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확진자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당분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근데 갈 것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 것 같은데 태평양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까요? 네, 단기적으로 이번 사태가 무마된다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바로 반등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리스크 오프, 리스크 회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뭐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다른 나라의 피해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당장 국내에서 4년간 전염이 확인된다면은 학교 폐쇄뿐만 아니라 회사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임시 휴업에 들어가면서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여행 자제령뿐만 아니라 관광, 항공, 카지노, 호텔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스 때처럼 이렇게 길게 유행이 시작이 된다면 경제적 손실 규모는 우리나라 GDP의 3에서 한 6% 정도,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반사 이익을 보는 항균 마스크 제조업체라든지 소독 제품을 만드는 기업, 그리고 혼밥 이용이 늘어나면서 즉석식품이라든지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특히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신차 판매에 유리하게 되겠고요. 또 재택근무가 한다면은 5G 보급에 따라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각종 게임이라든지 그 재택과 관련된 그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투자 기회도 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야기 쭉 나누고 있는 가운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캐나다 퀘벡 쪽에서 우한폐렴 의심 증상자 5명이 입원 관찰되고 있다. 지금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캐나다까지 넘어갔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중국도 춘절입니다. 춘절. 2주 전부터 귀성전직 춘원이에요? 춘인이에요. 이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을.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춘윈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3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이동하게 되고요. 4억 명이 여행지에서 춘절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올해 춘절은 24일부터 30일이지만 2억 명이 넘는 농민공인이라든지 공장 근로자, 식당이나 상점에서 근무하는 농촌 출신자들 같은 경우는 정월 대보름이죠. 올해 2월 8일까지 한 달간 장기 휴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그 소비 관련주들, 특히 전자제품과 관련해서 일상 전자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그 춘절 대목 때문에 많은 그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황금 연휴가 2개 있잖아요. 춘절, 국경절. 이게 좀 어떻게 다른지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중국 유모 비즈니스들이 있는데요. 춘절과 국경절이 자웅을 겨루게 되면 따라서 일상 소비가 지금 휴일 소비가 사라지게 됐고요. 또 알리바바라든지 징둥이 대결하면서 오프라인 매장도 지금 없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데요. 글로벌 시장의 넘버 1이나 2가 싸우면 넘버 3가 다친다는 사례가 바로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스마트폰 경쟁에서 노키아가 사라진 것도 똑같은 일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 황금 연휴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그 춘절과 관련해서는 그 일상 실속형 소비 제품이죠. 화장품이나 밥솥, T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가전 제품인 커피라든지 에어프라이 같은 경우가 많이 팔리고 있고요. 반면에 국정절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해외 여행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된 수요가 특수가 일어난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20 코리아 그랜드 세일 로정하고 통큰 이벤트 뭐 펼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좀 이번에 그 춘절 때 이 폐렴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춘절 특수가 좀 그동안 없었잖아요, 사실. 좀 되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춘절 일주일간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700만 명이 해외 여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13만 명 정도가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방콕, 도쿄 같은 경우에는 3대 해외 유망지로 꼽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여행과 관련된 단체 규정이 많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이 3만 명 정도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1,100여 개사가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말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매출이 무려 1조 2,5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저도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왔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이전보다 많아졌음을 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인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설 연휴 기간에 소비 트렌드는 좀 어떻게 변했나 알 수 있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명절이 없어지지 않는 한 소비는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소비 트렌드가 바뀔 뿐이라고 합니다. 춘절 7일 동안에 중국인들은 소매라든지 음식점 매출은 작년보다 한 5% 이상 늘어난 18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싼 게 비지떡만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할인 행사 제품을 많이 찾았지만 올해는 품질이라든지 브랜드를 중시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식품 중에서 체리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커피 머신이나 에어프라이 같은 소형 가전제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생활 소비 패턴 변화가 아무래도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질문은 좀 그냥 일상적인 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설에 가족들하고 어떻게 즐기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춘절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연야반이라고 하는 식사를 하게 되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CCTV에서 반영되는 TV 프로그램이죠. 춘한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춘한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무려 70%,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7억 5천여만 명이 보게 되는데요. 미국의 풋볼인 슈퍼볼 같은 경우에 시청자 수가 1억 1,3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무려 7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정에는 폭죽도 터뜨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만두를 먹는다든지 새알심이라고 하는 탕위안 같은 경우는 먹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알리바바나 징둥을 통해서 전자상가를 통해서 주문하기도 하고요. 올해는 폭죽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재고 관리라든지 의무적으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환경 오염과 관련된 대책을 상당히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 춘절 이후에 한국으로 몰려왔던 폭죽 그 연기가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장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예,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할까요? 네, 종목 세 종목 안내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비엠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차 전지 회사인 에코프로의 2차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신설된 기업이고요. 2차 전지 양극재 전문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방 사업은 리튬 2차 전지 사업으로 2차 전지에 활용되는 양극 활물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차 전지용 양극재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 업계에서 유일하게 하이니켈계 NCA, 니켈 코발트 망간과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동시 보유한 기업입니다. 원형이나 각형, 포체형 등의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고 전기차용 2차 전지 소재 생산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고객사인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최근 중국 업체들도 거래한 등 거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향 작년 전기차용 배터리 캐파는 5GWh였지만 올해 20GWh, 그리고 2년 뒤에는 60GWh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1kWh당 2kg의 양극재가 탑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SK 이노베이션은 올해 4만 톤, 또 2년 후에는 12만 톤의 양극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또 올해 주력 고객사 중에 하나인 삼성 SDI 향 전기차용 원형전지 출하를 본격화할 전망이고요. 또 한편 중국의 2차 전지 보조금 폐지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 계열의 생산 능력이 전년 대비 2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전망이고요.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상승 장악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큰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를 했고 오늘 고점 영역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전고점이 이제 58,000원 영역이었는데 오늘은 58,400원을 터치하면서 위로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8,0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52,000원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의 주력 제품은 세라믹 칩 그리고 안테나 부품인데요. 이러한 부품들, 소재 부품의 전문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세라믹 칩 경우 휴대폰에 사용이 되며 전자기기의 전자파와 정전기를 방지하고 있고요. 안테나 부품은 블루투스와 GPS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정전기 및 전자파로부터 전자기기의 손상 및 오작동을 방지하는 ESD, EMI 사업 부문과 또 안테나, 모터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근 아모텍이 생산하는 무선 충전과 근거리 무선 통신, NFC라고 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그리고 전자결제가 합쳐진 안테나 모듈, 또 전자결제 모듈 등이 스마트폰 고객사에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부품 사업 외에 신규 수익원으로 키우고 있는 자동차, 전자장비 사업까지 더해져서 양호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내의 세라믹 칩과 안테나 부품 매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또 우수한 세라믹 기술을 바탕으로 MLCC, 멀티레이어 세라믹 컨덴서에 대한 사업도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이 MLCC 시장 확대 전망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MLCC는 기기 내부에서 전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부품과 전자파 간섭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1000개가량이 들어간다면 전기차에는 10,000개에서 5,000여 개의 MLCC가 들어가고 있어서 공급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2,250원에 도달했다가 지금은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정의 지금 자리가 지금 매물대에 좀 걸쳐 있습니다. 매물대 자리가 이제 28,000원대부터 3만원대인데요. 매물대 하단 자리 28,000원을 깨지 않는 한 다시 재차 상승으로 가닥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주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봉에 120주선에 지금 걸쳐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자리를 지켜내고 또 상승으로 가닥 잡았을 때 목표가 33,000원을 설정하고 대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27,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MCNX인데요. MCNX는 휴대폰 및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영상 전문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모듈, 그리고 스마트폰 및 차량용 모듈,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사양의 업그레이드와 카메라 개수가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 성장을 기대해 보시겠는데요. 최근 추세가 듀얼 카메라를 넘어서 트리플, 쿼드러플 카메라 채택이 늘어나면서 탑재 기기 및 카메라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고배율 줌 카메라, 3D 센싱 카메라, 또 고화소 및 조독 센서 등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카메라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신공장에 대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이제 성장기에 진입하는 시점이 되었고요. 특히 차량용 카메라 모듈, 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 도입에 따른 카메라 수량 확대로 이 부분도 앞으로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화소, 초소형화 등 고성능 카메라 수요가 증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멀티 카메라 및 카메라 고사용화 진행되면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부진해질 수 있겠지만은 스마트폰 카메라 산업의 경우 단가와 출하량이 동방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3D 센싱 카메라 등
고사양 카메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동사와 같은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이제 4분기 합산하여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견조한 실적을 예상하며 또 매출 1조 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신고가 갱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트의 모양을 보게 되면 참여자들이 굉장히 급하게 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1월달 그리고 12월달 이 두 달 동안에 계속해서 고점에서 빠지지 않고 매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형태를 가져왔고 오늘은 또 새로운 고점을 형성했었습니다. 종종에 6%나 올랐지만 지금은 이제 2.5%로 빠져 있죠. 그러나 지금 오늘은 이제 최고점을 갱신했고요. 또 새로운 고점 영역으로 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MC넥스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또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고점 갱신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목표가를 이제 43,000원으로 설정하고 되겠고 손절가는 34,9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하이비전 시스템 단기 접근해봤습니다. 결과 어땠나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지난 이제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난 목요일 종가가 13,850원이었고요. 다음 날 이제 14,15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약간 또 승보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거의 4개월 동안 21선을 완전히 깨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는 120주선을 돌파하고 이제 일목균형표 고정층 상단을 터치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3,000원대 초반은 매수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보유자분들께서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13,000원대에서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전에 안내됐던 목표가 14,900원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세 종목 중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은 MC넥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해서 상승을 해서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곧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다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3,000원은 다음 주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말씀 드리면서 단기 접근 가능 종목으로 MC넥스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마테투자연구소의 주마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 바로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가 질병과 주식시장인데 물론 이제 우한 폐렴도 될 수 있겠지만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생각보다 우한 폐렴이 좀 확산 기도에 있으면서 증시에 조금씩 불안감을 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한 폐렴 같이 특정 질병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 때는 이제 과거부터 계속해서 좀 있어 왔는데 이 과거의 사례를 살펴봐서 주가에 어떤 정도의 영향이 있었는지 그러면 우한 폐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이제 최근에 우리가 가장 이슈화 됐던 때가 바로 사스
사스 때인데요. 아마 이제 중국의 사스와 비교하는 레포트나 내용들이 최근 뉴스에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이제 증시에 좀 한정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스 때는 증시에 대한 충격이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이렇게 끌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 10% 넘는 15% 가까이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장 큰 이유가 사스 당시에는 중국이 내용을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이렇게 좀 치부를 했다가 확산되면서 이걸 좀 은폐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시기에 공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단기적으로 충격을 좀 불어넣었고 특히 이렇게 컨트롤되지 않는 질병이 나왔을 때 주가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좀 보면 대부분은 주식 시장이 하락하던 시기에 대세 하락 시기에는 하락을 좀 가중시키는 역할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주식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영향력이 거의 반영되는 게 단발성 이외에 반영이 좀 되지 않았던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가장 큰 예로 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큰 바이러스로 좀 치부하는 스페인 독감 때 약 2천만 명 이상 정도가 죽었다라고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 스페인 독감이 들어왔을 때 유행했을 때 시기에 미국 증시를 보면 미국 증시가 그 당시에 1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호황을 좀 구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질병이 좀 보도가 되고 영향을 줬는데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주식시장의 상승 시기냐 하락 시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사상 효과를 경신하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우리 증시도 지금 현재 상승 턴에서 졸음을 좀 이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증시에 주는 영향을 좀 테스트해 본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단발성 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의 사례로 보면 그렇게 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 사태가 확진되는 환자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단발적으로 테마가 형성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건데 그 테마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왔다가 또 소멸되고 나왔다가 소멸되는 식으로 아마 간헐적인 계속해서 반응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스 때 우리가 조금 비교해보면 굉장히 중국이 큰 타격을 좀 입었는데, 이제 관련주들의 좀 걱정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실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화장품 관련된 중국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과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좀 하락을 겪고 있는데, 사스 때 정도 비교를 해보면 사스 때는 중국이 한 GDP가 한 0.8% 정도 하락하는 영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업종들, 지금 이제 궁금하신 게 관련 업종들인데, 관련 업종들은 약 1.5% 정도 주가 정도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GDP가 하락한 폭은 굉장히 좀 있었지만 관련 업종에 대한 종목들로 좀 세부적으로 보신다면은 하락폭이 그렇게 장기간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멈추면 주가는 다시 복원력으로 회복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우리가 중국과의 이 상관관계 정도를 좀 보면 중국이 데미지를 1 받을 때 우리는 보통 요즘 최근에는 한 1.6, 1.7 정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주가 등락이 대부분 한 6, 7% 정도 내외선 정도가 일단 영향을 받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종목별로.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 한 달 이내에 복원이 다 됐다라는 관점 좀 보신다면은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다만 종목 비중이 너무 크거나 혹은 지금 현재 매수한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고 다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사스 때 그러면 또 반대로 피해를 본 종목들 외에 실제로 혜택을 본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신기하게 가장 이제 큰 폭으로 뛰었던 부분이 바로 마스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와 백신, 감기약, 세정제 요 정도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선순위를 좀 핵심적으로 좀 잡으신다면 일단 마스크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모나리자 등 그쪽으로 좀 상승 탄력을 보시는 게 어쨌든 과거 사례로 비추었을 때는 가장 상승 탄력이 컸다라는 부분과 함께 의외로 제약 파트에서 감기약과 관련된 부분이 혜택을 좀 입었다는 의외성이 있다는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거 사례로 정리를 해서 좀 보시면은 지금 당장 현재는 간헐적인 충격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 관련주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지만 주가 복원력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종목은 연속해서 끌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점. 한 번 정도 시세를 정리하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서 승리를 보는 방법. 이런 방법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연휴 기간 동안 또 자료를 올릴 건데 좀 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카톡방에서 서울경제 이지안으로 치시고 들어오시면은 연휴 기간에 관련 내용은 제가 좀 상세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좀 참고하시면서 우한 폐렴이 증시에 반드시 영향을 주겠지만 상승하는 증시에서는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다 제한적이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원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